네, 136쪽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이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더 많은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원리 합계라고 하면 이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리 합친 금액 합계라고 하죠. 어, 원리 합계를 구할 때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 있고요. 단리법. 그리고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이율, 고정된 이율이 매달 붙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A에 어떤 R배만큼 붙겠다, 이자가 R배만큼 붙는다라고 하면 AR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의 R 요게 이자가 되거든요. 이자 원금의 이자율을 곱해준 게 이자가 되는데 이 원금의 이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자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AR 더하기 AR 이런 식으로 쭉 기한이 만약에 N 기간이다 라고 N년 또는 N월 정도 됐을 때는 그때는 A 더하기 AR이 총 n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1 플러스 Rn 형태로 원리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위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처음에 원금만 원금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일정한 비율의 이자율을 곱해서 고정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고정된 이자. 그리고 원금은 초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초기 자본, 초기 금액만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요, 이게 다시 새로운 원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금. 그러면 공통요소 A로 묶어지면 A의 1 플러스 R. 1기간이 지났을 때, 1년 또는 1개월이 지났을 때, 요 금액,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요 금액이 새로운 원금이 돼서 다시 또 A의 1 플러스 R에,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원금이니까 거기다 이자율 R을 곱해주면 이게 여기가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더해주면 공통인수로 1 플러스 R에 다시 또 1 플러스 R이 되니까 결국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자율은 동일해요. 이자율은 고정이고 이자율 아까 우리 원금에 곱해줬을 때 원금 곱하기 이자율 해주면 이게 이자가 된다고 했죠. 대신 이자율은 고정이 돼 있는데 대신에 원금은 바뀝니다. 원금은 계속 매 기간마다 이자와 원금을 합한 게 그게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는 애들 이걸 우리가 복리법이다 라고 하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복리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리법은 요즘은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붙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단리법과 복리법이다 라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이 산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붙일 때 원리 합계의 기본은 우리가 매월 초에 뭔가를 원금을 넣었을 때 매월 초 만약에 월초에 그 넣은 금액을 A1이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N 기간, 뭐 연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N 개월도 되겠죠. 뭐 이런 특정 기간의 말에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원리 합계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 합계를 우리가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우리가 납입한 금액이 매월 넣는 납입한 금액이
월 초에 넣었냐 또는 월 말에 넣었냐에 따라서 또 우리 기수불과 기말불로 나눠져요. 기말불도 있고요. 기수불도 있습니다. 수는 이제 머리 숫자예요. 그냥 초반에 넣었다. 이렇게 월 초에 납입을 해서 그래서 어떤 n 기간 말에 얻게 되는 원리 합계를 얘기를 합니다. 기말불이다 라고 하면 이거 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초가 아니고 월 말에 납입을 해서요. 그래서 n 기간이 되는 기간 말에 얻게 되는 원리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초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기간이니까 공비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공비 빼기 1로 해주면 요게 기수불에서의 원리 합계가 되고요. 기말불에서는 월 말에 납입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에 안 붙어요. 그래서 A가 원금이 되는 거고 거기서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거기에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해주면 이게 기말불의 원리 합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개월 후에 1개월 초라고 할게요. 1개월 초에 우리가 어떤 A1을 납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2개월 초가 되면 A에 A 플러스 R 이자가 붙으니까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다시 3개월 초가 되면 3개월 초가 되면 A에 1 플러스 R에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N개월 초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그대로 이자가 계속 붙었는데 N값이 3일 때 지수가 2였고 N값이 2일 때 지수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N개월 초다라고 하면 이자가 이렇게 붙었을 때 1 플러스 R에 N-1제곱만큼이 이자가 붙은 원리 합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다시 2개월 초 됐을 때도 다시 A를 마찬가지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개월 초가 되면 이제 한 달만 이자가 붙은 거니까 A에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되고 3개월에 넣었으면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이렇게 또 이자가 계속 붙겠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원리 합계는 초에 넣어서 그 N개월 말에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N개월 말이 되면요. 이자가 한 달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고 아까 우리가 2개월 초에 납입했던 A 금액은 여기 처음에 1개월 초에 넣었던 것보다는 이자 한 달치를 더 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A에 1 플러스 R에 N-2였는데 한 달치 붙어서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개월 초는 두 달치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N개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쭉 했을 때 A1을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도 N개월 초에 넣은 이 A 금액이 이자가 한 달치가 더 붙어서 1개월 말이 된 거니까 N개월 말이 된 거니까 여기선 A에 1 플러스 R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각각의 매달 넣은 값들이 매달 넣은 납입금들이 그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싹 다 포함된 원리 합계를 싹 다 더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다 넣었던 납입금액의 이 원리 합계가 된다는 겁니다.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에 1 플러스 R 더하기 두 번째 N-1개월 초에 넣었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쭉 해서
우리가 1개월 초에 넣었던 금액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됐습니다.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총 이 기간은 N 개월이 되는 거죠. N개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납입했던 모든 금액을 더하려고 보니까 각각 다음 항으로 가는데 1 플러스 R만큼이 계속 곱해지는 겁니다. 초항은 얘가 되는 거고요. 항의 수 N은 N개월이 되는 거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 그래서 얘를 모두 다 더한 값은 초항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서 1을 빼주면 우리가 기수불, 요게 이제 기수불에서의 기수불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수불. 월 초에 넣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말불은 어떻게 되냐? 기말불 같은 경우에는 자, 1개월 초가 있고요. 1개월 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2개월 말이 있겠죠. 2개월 말에 또 다시 넣을 거고 3개월 말에도 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가서 이제 N개월 말이 되면 우리가 찾는 거죠. 그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1개월 초에는 돈을 안 넣고 1개월 말에 원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2개월 말에는 이자와 원금이 붙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될 거고요. 3개월 말이 되면 이 금액은 한 번 더 이자가 붙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쭉 가서 N개월 말이 되면 이 개월 수보다는 지수가 하나씩 작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1개월 말에 이렇게 A1을 넣었는데 또다시 이제 2개월 말이 되면 또다시 A1을 또 납입을 하겠죠. 적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3개월치가 될 때 그러면 한 달치 이자가 붙었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 될 것이고 쭉 가다 보면은 처음에 1개월 말에 넣었던 금액보다는 이자가 한 달치가 덜 붙겠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3개월 말에 다시 또 제가 원금 A1을 넣었다라고 하면 아까 2개월 말에 넣었던 금액보다 한 번 더 이자가 덜 붙겠죠. N-3. 자, 근데 우리가 N개월 말까지는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N개월 말에 우리가 A1을 쭉 해서 A1을 넣게 되면 요 금액까지, 마지막에 넣었던 금액까지를 합산해서 요 모든 금액이 제가 지금까지 넣었던 적립금에서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요. 자, 처음에는 A였고요. 여기 마지막 달에 N개월 말에 넣은 거 N-1개월 했으면 한 번 이자가 붙었겠죠. 그리고 쭉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A의 1 플러스 R에 N-1제곱까지 합이 되는 거죠. 자, 항해수가 자 여기 1 플러스 R에 0제곱부터 N-1이니까 총 N개월만큼 이자가 붙은 거예요. 초항은 A가 되고요. 공비는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모두 다 더한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R에서 1을 뺀 거 분해 초항은 이제 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이제 기말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기수불과 기말불에서의 차이가 명확해요. 여기는 초항이 이렇게 A의 1 플러스 R만큼 한 달치가 붙은 거고 기말불 같은 경우에 지금 월 말에 넣었던 기말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항이 A1 해서 그냥 원 금액만 들어가는 거죠. 요 초항이 다르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1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시 지워볼게요.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이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더 많은지 구하시오 라고 했고 이렇게 지수를 쭉 줬습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좀 지워보겠습니다. 네. 소윤이는 월 이율이 0.6%이고 퍼센트니까 이건 1000분의 6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개월마다 월 단위로 이자가 붙네요. 복리로 아까 이자 봤죠.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이 합쳐진 그 금액이 다시 새로운 원금이 되는 경우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 원씩. 자, 월율 0.6%니까 R이 0.006이 되는 거고요. 이거 1000분의 6입니다. 자, 매월 초에 10만 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할 때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달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N은 24가 되겠죠. 24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 거구나. 자, 매월 초에 넣었는데 24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윤이는 자, 그러니까 만 단위는 제외할게요. 그러면 소윤이의 원리합계는 10 곱하기 자, 1 더하기 0.006 이거에 24개월이니까 24제곱 빼기 1. 자, 그런데 초항이 아까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고 했잖아요. 매월 초에 넣었으니까 여기선 10만 원에 여기 곱하기 1.006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새로운 초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 1.006 마이너스 1 해주면 이게 소윤이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요. 0.006분의 여기는 10.06 곱하기 자, 1.06의 24제곱을 여기서 1.06 곱하기 1.06 24제곱을 1.115라고 했으니까 1 빼기 1.125 빼기 1을 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6 곱하기 0.15를 0.00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해주면요. 얘는 1006 곱하기 1.5를 자, 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6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러면 6, 2, 12, 6, 9, 30. 1006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2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여기를 보면요. 월 이율이 0.5%이고, 그럼 여기서도 R 값이 월 이율이 0.005가 되는데 우리는 1 플러스 R을 해줘야 되니까 1.005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소윤이도 1 플러스 R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06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이 됐던 겁니다. 자, 1개월마다 여기도 개월마다 매월 초에 이제 원금이 바뀌었네요. 납입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총 N도 바뀌었어요. N이 12개월 동안 적립할 때 12개월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라. 자, 그럼 민혁의 경우에는 초에 넣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20 곱하기 자, R 값이 1.005 그 다음에 곱하기 1.005에 기한은 12개월인 거죠. 12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자, 이거를 1.005 빼기 1을 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민여기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곱해주면 20.1에 자, 0.005의 12제곱은 1.06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06 빼기 1 나누기 0.0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0.1 곱하기 0.06 나누기 0.005. 자, 1000을 곱해주면 201 곱하기 6을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로 나눠줬더니 40.2 곱하기 6이 돼서 241.2만 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소윤이의 원리합계는 251.5만 원, 민혁이의 원리합계는 241.2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윤이의 원리합계가 민혁이보다
10만 3천 원이 더 많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